회사에서 시킨 일입니다. 자, 한 여성이 말이죠. 회사 일을 보러 나왔다가 갑자기 경찰에 체포된 일이 벌어졌어요. 네, 19살짜리 신입사원한테 벌어진 일입니다. 회사 선배가 부산 사하구 앞에 있는 사우나에 가서 거래대금을 좀 받아와라 이렇게 시켰는데 나갔더니 갑자기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본 이 직장이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던 겁니다. 당시 경찰들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었는데 여기에 이 신입사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받으러 온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진짜 일단 사파에 나가고 있는데 저렇게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여성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고 텔레그램으로 합격했다고 통보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업무를 진행하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업무 지시가 내려가면 그때부터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온 업무 지시가 사우나 앞에 가서 거래대금을 받아오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좀 수상쩍긴 한데 의심을 안 했던 모양이죠. 거기 갔다가 경찰에 체포가 바로 된 겁니다. 자, 그럼 어찌됐건 말이죠. 결과적으로 본인은 뭐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고요. 또 이 피의자가 실제로 이 돈을 받아서 이제 그 조직에게 전달하기 전에 이제 붙잡혔기 때문에 실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라고 경찰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정말 진짜 몰랐다면, 모르고 이게 정당한 그런 그 직업을 수행하는 행위인 걸로 알고 했다면 고의가 없으니까 범죄가 아니에요. 과실방조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정말 몰랐다면 무죄인데 진짜 몰랐겠느냐. 이거는 몰랐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지간한 경우에 다 알고 한 걸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실제로도 알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려내야 되고요. 몰랐습니다라는 말에 그냥 넘어가서 몰랐다고 하니까 무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도 말이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손 변호사님 얘기처럼 정말 몰랐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남습니다만 교수님, 이번 수법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전에 뭐 채권 추심 알바다, 고액 알바다 이거랑은 좀 결이 다르더라고요. 네, 약간 결이 달라졌고 그 전에는 보통 이제 알바인데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지급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제 돈 때문에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고의를 추정할 수 있는 뭐 부적절한 어떤 고의적 잘못된 판단 과정을 입증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수법은 새롭게 등장한 수법이에요. 지금이 이제 결국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처벌받게 생긴 이 친구의 나이는 19살뿐이 안 된 겁니다. 거기다가 사회 초년생이고 처음으로 구직한 직장이에요, 여기가. 그리고는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다가 면접도 하고 결국 채용을 다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더군다나 비대면으로 집에서 근무하면서 필요한 뭐 업무만 결국은 시키면 따라하는 이런 이제 행위들이다 보니까 지금 수법이 변경이 돼가지고 일반 기업인 척 구직자를 모집을 하고 구직자는 사회 초년생이고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이 지금 직장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와중에 지금 결국 이렇게 불법 뭐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예. 자,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정말 저는 이 여성의 주장이 맞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범죄는 진화한다라는 거를 조금 진짜 이번 사례를 통해서도 절감을 하게 되는 것이 고액 알바, 채권 추심 그러니까 당신의 수고에 비해서 지나치게 돈을 많이 받는다 싶으면 무조건 의심하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건 반장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이자들도 말이죠. 좀 어떻게 이걸 또 좀 바꿔봐야 될까 하다가 이제 잡땡땡땡 이런 구직 사이트에다 정식으로 올려가지고 저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개되어 있는 구직 사이트에 있으니까 차마 이게 범죄와 연루된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대면으로 시키는 일의 종류들이 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비대면으로 면접도 보지 않고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으러 오라고 한다? 이거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되게 요즘 같은 시국에 뭐 현금으로 그 대금을 주고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게다가 사우나 앞에서 사람을 만나서 길거리에서 그렇죠. 그거 자체가 이상하고 이 혹시라도 이런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일자리인 줄 알고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좀 찜찜하다,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부터 미필적 고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본인도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의하시고 무엇보다 여전히 변치 않는 거 이거 돈 받아오는 일 하는데 나한테 월급을 200~300만 원을 준다고? 거기서부터 이상한 거예요. 예. 가입하면 안 됩니다. 이 돈 심부름을 말이죠. 그 막 들어온 신입사원한테 시킨다는 것도 좀 면접도 안 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예. 생각해보면.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지난달 12일부터 양 변호사님 이 검경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특별 자수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예. 자수를 하게 되면 뭐 확 깎아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깎아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법에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아이고. 여기는 이제 지난달 10일부터 이게 전자금융 사기라고 이름을 붙인 게 뭐냐 보이스피싱에 스미싱에 무슨 뭐 해킹에 워낙 이런 종류의 범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전자금융 사기라고 별도로 이름을 붙여 통틀어서 자수를 하면 우리가 애초에 처음부터 좀 봐주겠습니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수기관 믿고 이게 자수했는데 갑자기 처벌하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자수를 하시기 바라고요. 주변의 가족들이 대신 신고해 준 건 안 되고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다만 혹시라도 뭔가 미심쩍은 상황에서 뭐 경찰이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을 때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때라도 마음을 고쳐 먹으시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때는 용서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들으신 대로 꼭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십시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